네, 한편 해저 화산 분출 여파로 미국과 일본 등 환태평양 지역의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는 긴장감이 돌았지만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화산 폭발로 인한 위험이 완전 사라진 건지 앞으로 추가 위험은 없는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순천입니다. 네. 예, 광범한 영역에 발령된 쓰나미 경보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 화산 폭발로 인한 영향에서 완전히 안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 주변에 바닷물이 요동쳐서 쓰나미, 즉 지진의 일이 발생했는데요. 태평양 전역에 요동치면서 전파됐던 지진의 일이 서서히 가라앉아서 지금은 대부분의 관측소에서 관측되는 해수면 변화가 평상시 해수면 높이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각국에 발령됐던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네, 이게 1000km 넘게 떨어진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화산 활동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요. 또 일본부터 미국까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잖아요. 화산 폭발이 얼마나 크게 난 겁니까? 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종종 주변 지역의 주변 공기 중에 영향을 주는 공진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렇게 공진 현상이 발생하면 크게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건물의 창문이 깨지기도 합니다. 이번 통가 화산 폭발은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굉음이 들렸다고 하고요. 8,000km 정도 떨어진 일본에서는 기압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 화산 폭발이 규모가 컸기 때문이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지진일이 발생한 것은 공진 현상과 같이 주변에 충격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바닷속에 있던 화산체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화산체 일부가 붕괴되거나 변형돼서 해수면을 요동치게 했을 것이고 화산체가 변형되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해수면 변동도 크게 나타나서 일본과 미국까지 지진의 일이 전파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만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또 주민 23만 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는데 피해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통가에서부터 전파되는 지진의 일이 일본에는 약 8시간에서 9시간 이후에 도달하기 시작했고요. 네. 약 11시간 이후인 오늘 0시에서 3시 사이에 최대 파고가 관측이 됐습니다. 통가로부터의 거리를 고려를 하면 일본까지 전파되는 데는 이 정도의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의 일은 화산 분화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대부분의 지진의 일은 해저나 해안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지진의 일 경보 시스템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진의 일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이 화산 분화에 따른 지진의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화산 폭발의 규모가 정말 컸습니다. 가스 구름이 20km 상공까지 치솟았고 또 화산재가 비처럼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통신까지 끊겨서 통가 지역의 피해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 영상에서도 화산이 분화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잡힐 정도로 분화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는 화산재나 지진의 일로 인해서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 보고는 없는 상황인데 대규모 화산 폭발은 멈췄다지만 여진이나 추가 폭발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분화한 통가의 화산의 경우에는 네. 1912년부터 화산 활동이 보고된 화산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에 분화했고요. 이번에 대규모로 분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화산 활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해서 화산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화산 폭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이런 화산 폭발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화산이 폭발한 통가 지역은 이른바 불의굴이라고 하는 지역이 속한 곳이고요. 예. 그래서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판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마그마를 형성시키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크고 작은 지진 활동도 많고 화산 활동도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화산 분화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화산 분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화산 지역에서 지진이나 지표 변형, 화산 가스라든지 이런 관측들을 하게 되는데 해적 화산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관측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분화를 예측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주변에서의 관측이나 위성을 이용해서 관측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산 폭발에 대한 대응체계가 우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동해안에 해일 발생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태평양 지역보다는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과거 1983년과 1993년에도 일본 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에 의해서 동해안에 지진의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1983년과 93년에 지진해를 일으켰던 해역에서는 향후에도 규모 8에 가까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경우에는 동해안에 지진의 일이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울릉도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지진의 대기 체계를 철저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과 함께 남태평양 해저화산 분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